안녕하십니까. 수처리 공정 강의 소개와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좌의 강좌명은 수처리 공정입니다. 저는 이상호고요. 공학관 별관 208호에 있습니다. 저의 연락처와 이메일은 여기 있으니까 필요시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처리 공정 설계에 대한 원리와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러한 수처리 공정을 플랜트 분야에 적용할 때 있어서 플랜트 산업 용수 공급과 처리 기술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을 한 학기 동안 학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플랜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한 수처리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본 수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수업 태도, 과제 등으로 이제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가상대학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교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제 가끔 휴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휴강 후에 이제 보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방법은 강의 녹화를 한 다음에 동영상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외부 연사를 초청을 해서 초청 강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또 시간을 잡아서 보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편의에 최대한 맞춰서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석 일수가 미달이 된다든지 시험 중에 이제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수업 중에 강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F 학점이 부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의실 무단 이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뭐 이렇게 혹시 강의실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강의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이제 첫 번째 교재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교재를 혹시 구하기 어려우면 강의 자료에 교재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외의 자료들은 주로 이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강의 자료에 따라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별 강의 계획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강의의 주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상하 수도 외에 이제 산업용수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산업용수에 대한 사항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랜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한 경우에 이제 플랜트 분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막막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야로 가고자 하면은 어디로 진출할 것인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플랜트 분야가 과거에 상당히 이제 호황을 누렸다가 사실 지금은 상당히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플랜트 분야 수주 추세를 보면은 거의 그 2010년, 11년 이때 거의 상당히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는 이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지금 다시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플랜트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1968년부터 즉 뭐 2018년까지 이제 플랜트 분야 수주 금액 추세를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얼마 없었다가 한번 피크를 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수주가 증가하다가 다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그런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시점쯤에는 다시 플랜트 분야가 상당히 이렇게 그 호황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플랜트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플랜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플랜트에는 뭐 가스 플랜트라든지 정유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등 다양한 종류의 플랜트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담수화 플랜트도 있게 되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 기술이라든지 설계 및 융합 기술, 기반 지원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 기술, IT 융합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기술 이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토목과를 졸업한 그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그 플랜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기계장치, 배관, 그리고 이제 설계에서는 건축 설계와 토목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예측과 전기 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갈 수 있는 분야가 집안이나 구조 이런 쪽에 전공을 한다고 하면은 토목 설계 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쪽에 전공을 한다고 하면은 수처리 공정, 그 중에서도 이제 용수 생산 공정이나 폐수처리 공정 쪽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든 플랜트는 수처리 공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물 부족과 기술 고도화로 인해서 수처리 공정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플랜트 중에서 담수화 플랜트의 경우에는 주 공정이 수처리 공정, 즉 탄염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분야는 주로 이제 우리 토목공학 전공자가 이제 주로 진출을 했었죠. 근데 이제 플랜트 수처리 분야는 똑같은 상하수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화학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한 전공자가 주로 이제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지금까지는 사실은 상하수도 분야만 진출을 해도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이 충분히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플랜트 분야까지 이제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고요. 또한 이제 아무래도 그 토목환경공학 쪽을 하게 되면은 플랜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수철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안다 하더라도 플랜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분야로 좀 들어가기가 어려웠고요. 또한 이제 전통적인 토목환경공학 그 교과목 중에는 산업용수 처리에 대한 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플랜트 수처리가 토목환경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은 우리 국민대학교 우리 과와 이제 지금까지 산학협력과제를 같이 수행한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그 산업체들, 다양한 기관들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일을 해왔었고요. 이런 걸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플랜트 분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그 어떤 기업들과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랜트 수처리를 이제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플랜트 수처리와 상하수도 처리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물을 처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다른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플랜트 수처리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하는 혹은 이제 사용하고 남은 물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플랜트가 되는 것이고요. 상하수도 처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처리 공정이나 기술이 정형화되어 있지만은 이제 플랜트 처리는 상당히 가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처리 목표가 이제 상하수도 처리는 수질 기준, 그 다음에 플랜트 처리는 생산 효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에 이제 그 공장에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어떤 수질 기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물을 이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생산 효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특성이 이제 상하수도는 공공 분야, 그다음에 플랜트 처리는 민간 분야고요. 사업 지역이 이제 상하수도 처리는 국내, 플랜트 처리는 물론 국내도 있지만은 해외가 주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상하수도 처리는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즉 물을 처리했을 때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플랜트 처리는 어떤 고가의 물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결국 부가가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물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수처리든 상하수도든 물을 처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비용을 받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물을 일정한 양을 처리했을 때 얼마의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가 부가가치와 상당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톤당 한 609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특별한 목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단가가 한 10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톤당 한 5,8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이제 그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뭐 그 이제 안반 속에 있는 천연가스를 이제 셰일가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물을 처리하는 그런 용수 처리 비용은 통당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이제 물을 처리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가정용 정수기나 생수에 비하면은 이 값들은 비용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비용이지만은 사실 가정용 정수기나 생수는 대개 이제 유통이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물값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플랜트 수처리라는 것이 기존의 상하수도랑은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시장을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수처리 공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제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련 분야의 어떤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지식뿐만 아니라 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뭐 3학년 혹은 4학년 될 텐데 그 졸업 후에 어디론가 진출을 해서 어떤 자리를 잡는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경쟁은 치열해질 것 같고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일단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은 갖춰야 되고요. 하지만 정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이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남보다 뭔가 잘하는 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잘하면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이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해서는 상당히 이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상하수도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수처리 공정이라는 산업용수에 관련된 것을 이제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는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서 다 가르치는 과목이고요. 하지만 산업용수는 거의 우리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우리 학과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고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조금 알게 되면은 혹시나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이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꼭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은 한 뭐 50년, 100년 전에는 정말 뭐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냥 뭐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볼링 핀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직업이 있었는데 볼링장이 많으니까 그리고 볼링핀이 맨날 넘어지니까 볼링핀을 계속 세우는 거를 이제 일일이 사람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와 자동화에 의해서 없어진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화 교환원인데 이 경우도 이제 지금은 다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이런 전화 이제 전화 교환원 이런 직업도 이제 없어졌고요. 뭐 이렇게 창문을 청소하거나 얼음을 썰거나 하는 이런 직업들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들 뭐 기술직이라든지 뭐 기술자라든지 공학자라든지 이런 직업들도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만 하는 그런 직업은 점점 없어질 거고요. 좀 더 머리를 쓰고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만 기계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때 결국은 뭐 당장 이렇게 뭐 좀 편하고 쉬운 일이 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정말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인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기계가 할 수 없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런 직업에 관한 부분들 뭐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같이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제 앞으로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물론 이제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잠깐씩 얘기하겠지만은 주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플랜트 수처리 공정 설계를 위한 기본 지식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중에는 뭐 일부 수질화학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루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수처리의 단위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과 공정, 역삼투, 전기 이온 교환, 전기 탈이온, UV 같이 기존의 상하수도에서 배우지 않은 그러한 단위 공정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배울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공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 이론이나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법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은 뭐 굳이 꼭 다루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적절하게 이제 안배를 해서 적절한 수준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큐강을 해서 이렇게 비디오로 이제 대체하게 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같이 좀
보람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